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와 무소속의 박맹우 예비후보가 어제 보수후보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박맹우 후보는 민주당의 어부지리 당선을 막기 위해서 후보직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여야 후보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예비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두 후보는 5일 오후 4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합의를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동안 몇 차례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맹우 후보는 3자 구도에 따른 민주당의 어부지리 당선은 용납할 수 없다며 후보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부지리를 준다는 것은 뼛속 깊이 보수인 저 박맹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인 것입니다. 박 후보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김두겸 예비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는 조건 없는 단일화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원팀을 이뤘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공천자 전원이 하나가 되어 현장 속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장 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여야 맞대결 구도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제1회 지방선거부터 7회까지 단 한 번도 2파전 구도가 형성된 적은 없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송철호 예비후보와 보수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힘 김두겸 예비후보 간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정치 탄압을 중단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어제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시민단체 원로 고문들과의 점심 식사 비용이 업무 추진비 카드로 결제가 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구청장이 결제를 지시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예비후보는 담당 공무원과 당시 참석자 모두 구청장이 식사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며 공소 자체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모집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7일부터 11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에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구와 남구, 북구, 울주구는 각 10명, 동구는 8명이 추첨을 통해서 선정됩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7일부터 13일까지 교육감 선거 출마자와 지방선거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 교부합니다. 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추천인 수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명, 기초단체장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시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기초의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입니다.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배우자,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지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상한수를 넘는 행위, 서명이나 인형을 위변조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부산과 울산, 경남권역에 중대재해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 중대재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올 1분기에 전체 사고 사망자는 27명으로 1년 전보다 1명 줄었지만 50일 이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망사고가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5월 9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올 하반기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과 기관, 단체 등 500명을 발굴해서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표창 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과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등 의료 대응 종사자이며 울산시는 오는 9월 중 표창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천과 심의를 거쳐 연말에 수여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노력해준 공로자 덕분에 위기 극복이 가능했다며 시민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특히 얼마 전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을 위한 행사가 마련돼서 국적을 뛰어넘는 행복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울산대공원. 더위를 잊은 채 신나게 노는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한박 웃음이 지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체험도 해봅니다. 식물 만들기를 했는데 신났어요. 건설이랑 형이랑 와서 팀동산 가고 개미놀이터 가서 재밌게 놀고. 동구의 한 호텔에서는 최근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정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에는 가족사진 촬영과 풍선 아트 등 가족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분들이 울산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울산경찰청 그리고 한국프로사진협회, 현대중공업 등과 함께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들은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즐겼습니다. 어린이날 in Korea, it is very good for us and for our children. 아빠랑 엄마, 동생 여기 왔어요. 여기 좋았어요. 어린이날을 맞아 울산 시민들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아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81.3%가 체감하는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35.1%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주 의무 내용 명확화, 면책 규정 마련, 처벌 수준 완화 등의 입법 보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참여 기업과 참여자 모집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 산업 퇴직자 고용 장려금과 근로 환경 개선,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산업 고용안전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70억 7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울산 조선해양특화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올해 선도형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울산 조선해양특화단지는 현대중공업 본공장과 해양공장, 110여 개 사내 협력사가 입주해 있는 3.57제곱킬로미터의 규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뿌리기업 전용 건물을 마련하고 정부와 지자체 등은 이 건물의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교육시설과 인력 채용관, 각종 편의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국비와 시비, 민간 자본 등 116억 8천만 원이 투입되며 2천여 명의 신규 인력 고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생산한 열분해 정제유를 석유 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환경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SK지오센트릭이 개발한 기술은 플라스틱 쓰레기 1톤 처리 시 소각하지 않고 무산소의 상태에서 고온으로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2.7톤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SK 지오센트릭은 2025년까지 울산에 21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완공되면 연간 40에서 5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